안녕하세요. 인생 책방 엔돌핀입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 저녁 식사 에피소드 6번째. 부디 마지막 담배를 허락하소서 편입니다. 어떤 음식이나 커피의 향기만으로도 그 맛을 기억해내기도 합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의 눈빛만 바라보아도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원하는지 눈치채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 속에 그런 경험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타오르는 초를 오래도록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던 rolf 프링은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겨 식탁에 앉는다. 그러고는 베아테 레클링에게 간밤에 두 분 모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묻는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베아테는 네 라고 대답한다. 거짓이다. 사실은 반대였다. 남편은 밤새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 당번 간호사가 여러 번 방으로 와서 그를 진정시키려 했었다. 새벽쯤 그는 힘없이 손짓을 했다. 베아테는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단박에 알아챘다. 차가운 우유를 원하는 것이었다. 우유는 며칠 전부터 자두응유 외에 호르스트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다. 그녀는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복도로 걸음을 재촉하여 간이 부엌 냉장고에서 우유를 따라다 주었다. 호르스트는 반컵을 마셨다. 아주 천천히. 아내가 도와주었다. 그러고는 다시 잠들었다. 그녀는 창가 의자에 앉아 새벽 여명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아주 일찍 일어난 사람 몇이 일터로 향하고 있었고 술로 밤을 지새운 몇몇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갑자기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고는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아 그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말도 안 돼요.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눈 감기를 기다리다니요.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니요. 그녀는 고통스럽게 생각의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었다. 남편과 함께 행복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은가. 신뢰와 존경, 따스함과 유머가 충만한 일상을 누리지 않았는가. 그녀는 거대한 추억의 상자를 뒤져서 알맞은 것을 꺼내려고 했었다. 그러나 불가능했다. 작동되지 않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려움에 압도되었다. 살고 싶어요. 라는 한마디만이 뇌리에 맴돌았다. 병원에서 과장의사가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는 침대 발치에 서서 호르스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느냐? 집으로 가시겠느냐? 아니면 호스피스로 가시겠느냐? 이에 그는 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병원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스테이크와 관련하여 어느 손님이 기억난다. 그는 티본 스테이크를 너무너무 먹고 싶어 했다. 그런데 난처한 것은 그가 더 이상 고기를 먹을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었다. 종양이 식도를 누르고 있어서 삼키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요리사는 티본 스테이크를 준비했다. 그것을 준비하며 정확한 시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프라이팬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덜 익지도
완전히 익지도 않은 적절한 중간 상태. 요리사가 접시를 들고 방에 들어가자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삼킬 수 없는데도 고기를 조금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상황이 되어보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어요. 나는 그분에게 고기 한 점을 썰어 주었어요. 그는 고기를 썰 힘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고기 조각을 물고는 만족스럽게 우물우물거렸어요. 그렇게 얼마간 씹다가 다시 접시에 뱉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게 감사를 표하며 이제 더 이상 원이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틀 후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이 말을 하니까 한 사람 더 생각난다. 요리사가 우연히 그녀의 방에 갔을 때 그녀는 지금 나의 마지막 담배를 피우는 중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몇 모금 빨고 나서 재떨이에 눌러 껐다. 그것은 정말로 그녀의 마지막 담배였다. 2-3시간만 지났어도 마지막 담배를 피울 수 없었을 것이다.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그날 밤 세상을 떠난 것이다.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죽음을 앞둔 이들의 자존감을 북돋우는 경험이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는 다른 사람의 뜻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위안이다. 스스로 자신만을 위해 결정한 즐거운 순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요리사는 한 끼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한다. 죽을 준비가 된 것과 진짜로 죽을 수 있는 것 사이에는 종종 고통스러운 시간이 놓여 있다. 마지막 스테이크를 먹었던 남자와 마지막 담배를 피웠던 여자는 요리사가 보기에 죽을 준비가 되었음을 공표하고 정말로 금방 세상을 떠난 몇 안 되는 손님들 축에 낀다. 마치 죽음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기라도 했던 듯이 말이다. 반대로 그는 죽고 싶다는 소망을 공표했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간 죽을 수가 없었던 일을 수없이 보았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그들은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다. 루프레이트는 종종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한다. 틀림없이 인생의 많은 사소한 미결 과제가 그것을 방해하는 듯하다. 매듭짓지 못한 찜찜한 관계, 원망과 죄책감과 후회가 말이다. 작은 과제는 조심하지 않으면 거대한 과제로 발전하거나 해결되지 못하고 중단된 채 방치된다. 그리하여 최악의 경우 옴짝달싹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아무도 먼저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려고 하지 않는다. 곧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더불어 비로소 고민이 시작된다. 그때 건방지게 내 쪽에서 그 친구와 연락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었는데 어째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 수 없었을까? 왜 아내에게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일까? 어째서 자식들을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는데. 지난 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에 이를 수 있을까? 루프레이트는 내적 갈등이 없을 때
더 쉽게 내려놓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나는 나 자신의 미결 과제가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생각해요. 계속 레스토랑에서 근무했다면 더 쉽게 그러나 더 무의미하게 살았을 것이다. 호스피스에서 일한 일에 그는 더 진지하고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도 나중에 내적 평화를 앗아갈 수 있는 앙금을 쌓아 놓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시때때로 한 발 물러서서 주변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본다. 언제나 잘 된다면 좋겠죠. 인간관계에서 마음에 걸리는 일들은 얼른 밖으로 표현하려고 해요. 일부러 싸우지는 않지만 더 이상 전처럼 모든 것을 속으로 삭히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에 앙금이 쌓일 것이고 나는 불만족으로 점점 모난 사람이 될 거예요.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경우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상처를 제거하려고 해요. 그러나 언제나 성공하는 건 아니죠.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아요. 물론 그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읽다 보니 마음에 남은 내 미결 과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늦기 전에 용서하고, 더 늦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표현해야겠다고. 지금 이 순간 표현하지 않으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용기 내는 오늘을 응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